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6일 정오입니다. 어제부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 한동훈의 갈등 구조가 아주 극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다 상처를 받게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인부터 따지면은 총선 이후에 사실상 칩거 상태에 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은 아주 기록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 지휘를 했던 사람은 그 책임을 지고 상당 기간 자숙하는 게 그게 정치 도의로 여겨져 왔습니다만은 왜 선거에서 졌는지에 대한 대국민 보고도 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출마,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집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든지 하는 거, 그런 와중에서 한 언론인에 의해서 이 문자 메시지가 폭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구도가 윤석열 대 한동훈 구도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의 반칙에 대해서 윤석열의 변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려가던 그런 정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중질환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자중질환,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갈등 구조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2016년에는 기본적으로 김무성 세력 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 윤석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2016년에는 최순실, 그리고 지금은 김건희, 이렇게 됩니다. 아마 민주당 세력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에 대한 개입을 제2의 최순실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적으로 드러난 사안은 없는데, 이번 이 문자 메시지 공방이 바로 그런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김건희 여사가 정책과 인사에 변칙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관계는 민비와 고정 관계로 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비가 고정에 대한 큰 영향력,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큰 영향력을 비유한 셈인데, 민비와 고정, 김건희와 윤석열, 이런 도식이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지고 고착되고 한다면은 2016년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기폭제 역할, 분열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거의 반칙적인 출마와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적 대응이 앞으로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그게 아주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걸 좋은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건희란 이름이 언론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분열하면은, 즉 한동훈파와 윤석열파로 분열하면은 김무성파와 박근혜파로 분열되었던 2016년 새누리당 분열의 재판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탄핵이 될지 윤석열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이 될지, 어찌되었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정치 위기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정치 위기는 근본적으로 안보 위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북한의 김일성 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안보 위기와 체제 위기가 같이 진행되는 거죠. 정치 위기, 안보 위기, 체제 위기가 같이 진행되는 게 한국 정치의 기본 패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25%에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 내지 6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윤석열 반대가 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크게 보면 보수가 이준석 개혁신당파, 한동훈파, 윤석열파로 나눠진 꼴입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몰아내야 되느냐 하는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사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 윤석열 발인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 즉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켰느냐, 그것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본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여댔을 때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발 의료 대란은 과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느냐, 이건 단순한 정책의 시비 문제냐, 아니면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하는 게 완전히 무시되었느냐, 또 직권 남용이 있었느냐, 직무유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들이대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표로 환산하면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 의사 집단이 좌파와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때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마음이 내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 대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산으로 보수 중에 보수인 의사들을 악마화해가지고 총선에서 한 건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 총선까지 날렸는데 그 뒤에도 미련하게 계속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다가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의과대학생 18,000명도 공부를 하지 않고 해가지고 지금 병원과 의과대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해결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와 군인은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같은 직종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입니다. 아무나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꼭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의사와 군인들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 의료 대란 문제가 결합이 될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이 아니고 무리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계속 추진하다가 윤석열식 표현대로라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이 한국어 단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국어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